안녕하세요. 1주차 3차 시 시민사회와 시민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차 시는 2차 시에 이어 3차 시에서는 시민교육의 개념과 한국시민교육의 변천, 한국시민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육의 개념은 시민권을 지닌 사람들에게 좋은 시민의 자질을 길러주는 교육입니다. 영국의 경우 1998년 크릭 보고서를 통해 시민의 자질은 사회적, 도덕적 책임감, 사회 공동체의 참여, 정치적 문해력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이후 2007년에는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정의, 권리와 책임, 정체성과 다양성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민교육의 개념은 첫 번째, 민주주의의 원칙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것은 법과 제도, 시민의 권리와 의무, 민주적 절차 등을 학습하고 사회적 참여의 책임감,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어줍니다. 세 번째, 비판적 사고 및 판단력은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양성과 포용성의 존중은 인권 평등, 소수자 보호 등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계 시민의식의 함양은 환경 보호, 평화, 인권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시민교육은 개인과 사회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배우고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 사회적 책임, 공동체 의식, 그리고 민주적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과정입니다. 시민교육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통해 시민의 의식과 참여를 촉진하며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우고 국가 글로벌 공동체의 책임을 다하는 능력을 배웁니다. 여기에서 시민교육의 주요 목적은요, 민주주의 가치의 이해와 실천인데요. 여기에서 시민교육은 학생들이 민주주의 원칙, 법치주의, 인권 존중 등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이러한 교육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게 됩니다. 비판적 사고력 배양입니다. 시민교육은 정보의 분석과 평가,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생들은 주어진 사회적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합니다.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다음은 사회적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 함양입니다. 개인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타인과 협력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다양성 존중, 협력적 문제 해결 등을 공동체의 가치를 기반합니다.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할 인식인데요. 현대사회는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경을 넘어서 상호 의존적 관계가 더욱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책임을 이해하고 국제적 문제를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합니다. 시민교육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 태도, 기술, 행동. 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교육은 학생들에게 법,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 등과 같은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 대해서 지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헌법, 국제법, 공정한 선거제도, 인권 등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태도는 학생들이 민주적 가치와 원칙을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형성하는 데 돕습니다. 이는 다양성 존중,
평등, 공정성, 연대의식 등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도록 합니다. 기술, 시민교육에서 학생들이 민주적 참여, 협력적 문제 해결, 논리적 사고, 의사소통 능력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협력적 태도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행동, 시민교육은 학생들이 배운 지식과 태도를 실제 사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학생들이 지역사회 참여의 자원봉사활동, 사회적 캠페인 참여, 정치적 참여 등을 통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시민교육의 중요성. 시민교육의 중요성은 단순히 개인의 학문적 성취를 넘어서 사회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능력도 함께 기릅니다. 현대사회에서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한편 타인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교육은 정치적 안정, 사회적 평화, 경제적 공정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인권 침해, 부패, 불평등 등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이러한 문제들이 인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민교육의 예시로 학생들 내에 토론 수업이 있겠죠. 또 지역사회의 봉사활동 방법이 있을 테고 국제적 연대활동이 있을 겁니다. 국제적 연대활동을 한번 예를 들면 국제적 사회 문제, 예를 들어 기후변화, 난민 문제 등에 대해서 학생들이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으로는 시민교육은 민주주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의 양성하는 중요한 교육과정입니다.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제적인 삶을 행동으로 옮기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시민교육의 개념에서 독일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의 경우 자율성, 합리적 토론 능력, 주체적 정치 참여 등을 시민의 자질로 제시했습니다. 독일 보이스텔바흐의 합의에 시민교육의 3원칙이 있습니다. 강압적인 교화와 주입식 교육을 금지하고 학생의 자율적 판단을 중시합니다. 논쟁적 주제는 수업 중에도 다양한 입장과 논쟁 상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학생의 상황과 이해관계를 고려해 스스로 시민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 독일 보이스텔바흐 합의의 시민교육 3원칙에서 주입식 교육을 금지하고 학생의 자율적 판단, 수업 중 다양한 입장과 논쟁 등은 현재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블렌디드 러닝과 플립 러닝을 활용하여 수업하고 있습니다. 블렌디드 러닝은 학생분들께서 블렌디드 러닝과 플립 러닝에 대해서 조금 더 상황하겠습니다. 다음은 블렌디드 러닝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학습을 결합한 교육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듣고 있죠. 저와 같이 소통을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이러닝,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플랫폼 온라인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학생들과 쌍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온라인 수업도 있습니다. 향후
학생들과의 소통이 가능하면 이렇게 일방적인 저희가 주입식 강의, 이렇게 저희가 컨텐츠를 촬영해서 학생들께 강의 내용을 전달하는 수업이 아닌,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접속하고 그 다음에 저도 들어가서 서로 얼굴을 보며 목소리 음성을 나누며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컨텐츠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수업, 대면 수업, 현재 학생들이 많게 이용하고 있는 대면 수업을 결합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렌디드 러닝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온오프라인의 결합의 특징은 온라인의 영상 강의, 이러닝 플랫폼, 실시간 원격 강의 등과 오프라인의 교실 수업, 실습, 토론 등의 조합하여 운영하는 것인데요.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 학습, 예를 들어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개별 학습 속도를 맞춰 자기주도 학습 가능한 것이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심화 학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상호작용의 협업과 강화, 오프라인에서 실시간 토론과 그룹 활동을 통해 학습 내용을 심화하고 온라인 포럼, 댓글, 화상회의 등을 활용해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합니다. 유연한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오프라인에서 직접 실습 및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블렌디드 러닝의 유형으로는 회전 모델, 유연 모델, 선택형 모델, 강화형 가상 모델이 있는데요. 이 중 회전 모델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학습을 번갈아 가면서 수행하는 겁니다. 교실에서 강의하고 집에서 온라인 학습을 병행하는 수업인 거죠. 유연 모델은 온라인 학습을 중심으로 하면서 필요할 때는 오프라인으로 학습을 보완하는 겁니다. 지금 온라인, 저희가 코로나 시대 때 이런 모델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유연 모델. 온라인으로 찍되 실제로 대면이 필요했었을 때는 대면으로 오프라인 학습을 보완하는 방법이었고요. 선택형 모델은 학습자가 필요한 과목이나 콘텐츠를 선택을 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떤 수업은 온라인으로 듣고 싶고 어떤 사이에는 오프라인으로 듣고 싶다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강화형 가상 모델입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학습이 중심이지만 특정 기간에는 오프라인 수업을 참석해야 됩니다. 블렌디드 러닝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습자의 개별 속도에 맞춰 맞춤형 학습 가능합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적어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장점을 결합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단점으로는 온라인 학습의 질이 좀 낮을 수 있으며 효과가 떨어집니다.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이 부족하면 학습 효과가 현저하게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이라든가 플랫폼 사용에 제한이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으로는 블렌디드 러닝은 단순히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이 아니라 각 학습 방법의 강점을 최적화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기 주도에 학습하고 교사는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로써 블렌디드 러닝의 장점과 단점, 유형 등등을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이 자율적 판단, 교권, 주입식 교육을 금지하는 그 독일 보이스텔스 바흐의 합의문에 맞춰 또 다른 플립러닝이라는 걸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플립러닝은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거꾸로 학습이라는 겁니다. 거꾸로 학습은 예전에 전통적인 학습 방식인 것과 반대로 수업 전에 학습자가 미리 학습한 후에 수업 시간에는 토론, 실습, 프로젝트 등을 활용해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즉, 수업 듣기라 과제하기,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는 전통적인 흐름을 학생들이 사전에 학습을 하고 수업에서 응용을 하는, 토론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플립러닝의 핵심입니다. 플립러닝의 특징은 사전학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수자 입장에서는 온라인 강의라든가 영상 자료를 미리 제공을 합니다. 학생들은 수업 전에 온라인 강의 영상,
문서, 자료 등 활용해 기본 개념을 익히고 자기 속도에 맞춰서 반복 학습을 해옵니다. 수업 시간에 심화학습을 진행합니다. 이 부분은 토론, 문제 해결, 프로젝트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 강의가 아니라 토론, 실습, 협업, 프로젝트 등의 활동 중심으로 교사가 학습자 촉진자로서의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 학습입니다.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 내용을 미리 공부하고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향상했는지, 교사의 역할은 변화가 있겠죠. 전통적인 지식 전달자의 입장에서 학습 가이드 또는 코치로서의 역할이 전환된 겁니다. 개별 피드백과 맞춤형 학습 지원이 강화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다음은 한국 시민교육의 변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시민교육의 출발점은 194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 크게 두 가지의 견해로 구분이 됩니다. 1940년대 후반에는 우리나라 시민교육의 시작, 1940년대 후반 정부 수립 이후이죠. 민주주의의 이념과 체제에 도입해서 맞물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민주주의 제도화가 현실화되고 민주화가 진전이 이루어지면서 한국 시민교육도 비로소 출발되었으며 민간 주도 시민교육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시민교육은 주로 근대 교육제도를 통해 이루어져 학교교육, 시민교육이 주장된 장이 있습니다. 권위주의 국가체제에서 한국의 시민교육이 정권 유지 목적의 국민교육에 왜곡되면서 학교는 시민교육에 대해 실질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웠습니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진전과 함께 시민교육 정책의 기조가 바뀌어 갔습니다. 한국 교육의 공정성에 회복이 됐고 바람직한 시민을 기르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민단체의 시민교육이 사회가 강자의 중심으로 시민사회의 시민교육도 1980년대 민주화의 진전으로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면서 참여연대, 경실련, 경제정의의 실천 시민연합이라고 하죠. 등과 같은 시민단체들은 지역사회의 풀뿌리 시민운동과 시민교육에 본격적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시민교육의 활동에서 시민참여자들과 학습, 교육의 주체자로 내세우며 시민운동, 정치참여와 연계하여 시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교재에선 1940년대, 80년대를 좀 주로 다뤘는데요. 제가 좀 정리해본 바로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통사회, 조선시대 이전부터 좀 한국이 있기 전에 조선시대부터 한번 살짝 말씀을 좀 드리면 전통사회는 조선시대 이전을 말합니다. 유교적 도덕 교육 중심이죠. 조선시대 이전에는 시민교육이라는 개념이 명확히 있지 않았습니다. 유교적 도덕 교육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윤리 교육을 하였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충, 효, 예 같은 유교적 가치를 강조합니다. 교육 대상으로는 그때 주로 양반계층이었겠죠. 과거 제도를 통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밖에 없었을 겁니다. 시민 개념으로 신분제 사회로서 근대적 시민 개념은 부재했습니다. 다음은 1910년부터 1945년 일제강점기입니다. 식민통치 속 국가 수능 교육입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 교육은 일본의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고 조선인을 일본 제국의 식민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일본어 교육, 한국 식민화 정책, 충성심 교육. 교육의 목적은 민족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식민지 통치에 순응하도록 유도했겠죠.
시민 개념으로는 근대적 시민 개념보다 황국 시민으로서의 복종을 강조했을 겁니다. 교재에서 나오는 1940년대 이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교육이 강조되었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 확립, 반공교육, 교육의 목적으로는 독립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반공의식을 고취시키는 거였습니다. 특징으로는 헌법 및 민주주의 원칙에 대해 교육을 시작했으나 6.25 이후 반공 개념이 더욱더 강조되었습니다. 1960년도에서 80년도에는 반공 국가주의적 시민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군사정권이 지속되면서 시민교육이 역시 국가 중심의 이념교육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반공교육, 애국심 교육, 산업화 경제개발 중심 교육. 특징으로는 1961년부터 1979년까지 박정희 정권에서 경제개발, 산업화를 강조하는 시민교육을 진행했다면 1980년도부터 1988년이 전두환 정권에서는 국가관, 안보관, 도덕관 등을 국가주의적 시민교육을 강화했습니다. 국민윤리 과목이 도입이 되어 국가 발전을 위한 시민의식을 강조한 때입니다. 1990년대에는 민주화 이후 시민교육이 확대되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시민의 권리와 참여를 강조하는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민주주의, 인권, 시민참여, 법과 정치 교육이 있습니다. 특징으로 1988년 국민윤리, 국민 과목이 사회 및 도덕 과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995년에는 교육개혁을 통해 열린교육, 창의적 사고 강조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한 1995년에는 정치적 참여가 시민이 전국적으로 참여 확대가 되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 강화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시민교육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글로벌에 따른 세계시민교육도 강조되었습니다. 교육 내용들이 다양합니다. 민주주의 시민참여, 토론참여형 수업이 강화되었습니다. 인권교육도 이따가 다음 주차 때 다루겠는데요. 다문화교육, 성평등교육, 노동인권교육 등이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은 지속가능성, 환경보호, 평화교육을 강조합니다. 특징으로는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시민과 윤리 과목이 신설되었다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핵심인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결론으로는 한국의 시민교육은 전통적인 유교적 도덕교육에서 시작하여 일제강점기 식민교육, 해방 후 반공교육, 민주화 이후 민주시민교육을 지나 현대의 세계시민교육까지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현재는 시민의 참여, 인권의 존중, 지속가능성, 글로벌 시민의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서 더욱 적극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한국 시민교육의 방향입니다. 첫 번째, 시민교육은 일상생활의 문화로 뿌리내린 권위주의적 잔재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시민교육은 전인적이고 종합적인 형태의 교육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민교육은 기획운영 과정에서부터 민주주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 시민교육은 국민통합을 넘어서 보다 포괄적인 형태의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시민교육은 지역사회와 국가시민이 자질 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우리나라의 사회 변동과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래 5가지의 전개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국가뿐만 아니라 비판적인 사고를 기르고 쟁점을 토론하는 방식, 시민교육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언급했던 부분에서는 기존 교과 중심을 벗어나 창의적인 체험뿐만 아닌 학교생활, 학교와 학교 밖 연계를 통해 배울 것을 학교 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민교육의 기획 운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린 방향에서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영향력을 줄이고 시도교육청, 학교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시도교육청 자체에서 학교 단위에서 자율성을 확보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방향입니다. 넷째 말씀드린 운영 방향에선 서로 다른 이질적인 집단 사이의 관용과 연대를 강화하는 형태의 시민교육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드린 시민교육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 모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계 시민을 기르는 데 일조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시민 교육의 방향은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 발전, 기술 변화, 다문화 사회로서의 전환 등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시민은 기존 지식 중심의 교육을 벗어나서 비판적 사고, 참여, 윤리적 책임, 글로벌 시민의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민주시민 교육 강화는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시민들이 민주적 가치와 제도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합니다. 민주의사 결정 과정 학습이 토론, 협상, 합의, 도출 과정의 익히기입니다. 주권자로서의 역할은 선거, 정치 참여, 사회운동 등의 실천적인 교육입니다. 공동체 의식 강화는 공공선을 위한 시민의 책임과 역할 강조입니다. 민주시민 교육 강화에서 예시로는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시키거나 모의선거를 체험한다거나 정책 토론 대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판적 사고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가짜뉴스, 정보조작 등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스스로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온라인 매체인 유튜브나 이런 부분에서 정치적인 성향이나 뉴스들이 충분히 가짜뉴스를 야기되시 보도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민들이 이것은 스스로의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 오보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정보의 검증, 선동적인 컨텐츠 분석의 능력 강화입니다. 비판적 사고 함양은 사회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탐구 및 토론입니다. 디지털 시민 교육으로서 온라인에서의 윤리적 책임과 올바른 커뮤니케이션 습관 형성입니다. 비판적 사고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에 대한 예시로는 뉴스 분석 수업, SNS 활용 교육, 디지털 에티켓 교육이 있겠습니다. 디지털 에티켓 교육이라 하면 댓글 같은 거에 상대방을 비방해서 악성 댓글을 달아서 그 오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선량한 공인 등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권 및 다문화 교육의 강화입니다. 한국 사회는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권의식 향상 등으로 인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공존하는 사회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인권 감수성 교육은 성평등, 장애인권, 노동인권, 청소년 인권 등 포괄적 교육이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의 이해로는 이주민, 난민 문제, 글로벌 문화의 수용성 확대가 있고요. 포용적 시민의식 함양으로는 혐오 표현 및 차별 방지 교육이 있습니다. 인권 및 다문화 교육 강화에서의 예시로는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 인권 토론 수업, 차별 혐오 표현 분석 수업이 있습니다. 네 번째, 환경 및 지속 가능성 교육 확대라는 부분인데요. 기후변화라든가 자원 고갈 등이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교육을 강조되고 있습니다. 생태시민 교육이라고 하면 기후위기 대응이라든가 탄소 중립, 지속 가능한 소비 습관 교육이 있고요. ESG라고 환경사회 거버넌스 개념 학습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과 시민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천 중심 교육으로는 환경보호 캠페인을 참여하거나 학교 내 친환경 정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환경 및 지속 가능성 교육 확대의 예시로는 플로킹, 쓰레기 줍기 운동이라든지 학교 텃밭 운영을 한다든지 친환경 소비 캠페인을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민 교육의 확대입니다. 세계화 시대에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갖는 시민 교육이 필요합니다. 국제협력과 평화교육, UN 지속가능성 발전 목표, 국제기구의 역할이 이해가 될 수 있고요. 세계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난민 문제, 글로벌 경제 문제, 국제 환경 문제를 탐구하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문화 가치를 존중하는 내용이 필요한데요. 세계 각국의 문화, 종교, 정치 체제를 이해해야 됩니다. 글로벌 시민 교육 확대의 예시로는 해외 교류 프로그램, 모의 유엔 총회, 세계 시민 프로젝트 학습이 있고요. 참여형 시민 교육 확대로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 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 수행을 한다거나 학교 지역 사회에서 직접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한다거나 봉사활동, 사회활동을 참여를 통해 시민의식을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참여형 시민학 교육 확대의 예시로는 학생 참여 예산제,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역 문제 해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결론은 미래의 한국 시민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민주적 태도, 비판적 사고, 인권 존중, 환경 보호, 글로벌 시민의식, 실전적 참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민교육이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교육이 될 때 진정한 의미의 민주시민이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시민교육의 방향인데요. 세계 시민교육의 핵심 목표가 있습니다. 세계 시민교육의 목표로는 세계 차원의 문제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시민의 양성 교육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세계 시민 교육이 지식, 태도, 기술, 행동을 모두 포함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핵심 목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이라 하면 세계적 문제의 상호와 연결성을 이해합니다. 왜 지식이라는 목표를 가졌냐면요. 세계의 주요 이슈와 상호 연결성을 이해하고 글로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인식해야 됩니다. 핵심으로는 세계화의 개념과 역량을 이해시키는 부분이겠죠. 예시로는 난민 문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분석 및 해결 방안 토론이 있습니다.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는 17제 대해서 실천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네스코가 강조한 태도 부분입니다. 태도는 다문화적 감수성의 연대의식을 함양하는 부분일 텐데요.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성과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는 태도를 기르는 부분일 겁니다. 핵심 내용으로는 다문화 감수성 및 문화 간의 이해를 교육시키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태도에 대한 예시로는 다문화 체험 활동이겠죠. 다양한 국가의 전통 음식을 먹어보고 언어, 의례를 경험하는 부분입니다. 국제 이슈, 난민 문제라든가 기후변화 등에 대해서 연대 활동을 참여하는 부분이겠죠. 유네스코가 포함해야 한다는 강조하는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인데요. 목표로는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비판적 사고력과 협력적 문제 해결을 기르는 부분일 겁니다. 이 또한 예시로는 뉴스 기사를 분석하거나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실습일 겁니다. 환경보호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기획하거나 실행하는 것도 예시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행동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이겠죠. 목표로는 배움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과 세계에서 적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목표로는 환경보호, 인권보호, 평화 증진을 위해 실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서의 예시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이 있습니다. 난민 아동을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있겠죠. 결론으로는 세계 시민 교육의 핵심은 배우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배우기만 하고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시민 교육은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 윤리적 태도, 실천적 행동을 강조하는 교육입니다. 세계는 하나,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 시민 교육을 통해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 화면에서 보시면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그렸습니다. 여기에서 핵심 학습 목표는 제가 지금 유네스코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교수학습 실천은 이제 교수자 입장에서 학습자들에게 어떤 것을 어떻게 알려드려야 할지를 고민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세계 시민을 떠나 저희가 고민해냈다면 동그라미를 이렇게 좀 작은 동그라미들을 보시면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역학 모델로서의 교사, 또 진정성 있는 과제 수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일 테고, 역학 모델로서는 저희가 교수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모델로서의 걸 설정하고 교육의 흐름, 방향을 읽고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내용, 교육 모델이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블렌디드 러닝이나 플립 러닝도 이 또한 저희 교수자가 갖춰야 될 역량일 것 같습니다. 학생분들은 진정성이 있는 과제 수업이나 대용에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학생들의 일관적인 평가 그리고 글로벌 중심의 학습 지원이라는 부분을 담아 교수주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차 수업을 정리하면서 제가 좀 어떤 것들을 학생들에게 주요 키워드로, 주요 문제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좀 잡아봤는데요. 이게 이런 것들이 모아서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기말고사 시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숙제가 아니니까 정리하기니까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것보다는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현대사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두 번째, 좋은 시민은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 시민교육은 도대체 왜
해야 하는가? 네 번째, 시민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다소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정답은 없는 부분에서 열린 사고방식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각자만의 위치에, 좋은 시민이라는 생각도 각자만의 위치에 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다름을 인정하는 게 요즘 시대에 발맞춰 나가는 공동체 생활의 시민의 역할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1주차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한 시민사회와 시민교육이라는 강의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에는 시민교육의 이해라는 부분을 가지고 3차 시에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